코로나19 알아야 얘기입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입니다. 코로나19계 리차드 기어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분이죠. TBS 간판 드는 아나운서 최지연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강양구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안 나오게 됐어요. 사정이 많은 남자예요. 뭐 그래요? 설대우 교수님이 제일 좋으시겠어. 발언 기회가 더 많아져가지고. 아, 예, 물론입니다. 늘 저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강 기자 나오지 말라 그럴까요? 그러면? 아,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무섭네요.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화장실 갈 때도. 네. 밥상을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숟가락만 들고 가면은 갔다 오면은 없어져요. 밥상이 없어진다니까요. 방송 욕심 많으시는 설 교수님이에요. 밥상론을 펼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들으시다가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주저없이 보내주시면 설 교수님이 진짜 어떤 거든지 다 답을 해주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입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환자도 많지만은요. 지금 오늘 사망자분이 안타깝게도 8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12명이 사망한 때도 있지만 8명이 사망한 것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6%를 넘으니까 거의 30%를 육박하니까 3명 중에 1명의 감염 경로를 모르고요. 한 명이 몇 명에게 옮기나 이게 감염 재확산 지수라 그러는데 이게 1 이하가 되어야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니까 한 명이 1.5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1.4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1.5 정도 되니까 이게 한 명이 한 명 반을 옮기는 거니까 이게 계속 확산 추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감염 경로 불분명인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확산 속도를 진단검사나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검사를 집중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확산세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효과가 상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무증상 감염자나 젊은 분들이 감염자가 너무 많을 것에 지금 생각이 들어서 네. 젊은 분들의 이동 경로에 속하는 강남이라든지 여러 곳에 네.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쓴다든지 주의를 하는 분들이고 언제나 이렇게 자발적인 판을 깔아줘도 안 하는 분들이 항상 좀 문제인 네.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이런 상황, 물론 무료로 해주니까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동기는 더 부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서 환자 수를 줄인다든지 방역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다소 효과는 있겠지만 여전히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확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무료 검사라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될 때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이번에 정부가 정했습니다. 2단계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 2단계가 아니라도 어떤 지역에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무료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2.5단계에 있으니까 네.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내가 심지어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래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디가 보건소 가면 돼요?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선별진료소가 되어 있는 여기 상암동에도 어디 본데 있어요? 상암동에도 있겠죠. 인터넷에 아니면 1339에 전화를 하시거나 네. 인터넷 검색창에 선별진료소를 무슨 구 마포구 선별진료소 이렇게 하면 쫙 뜨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을 검색을 하시거나 정 인터넷 쓰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1339에 전화하셔서 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서 친절하게 또 안내를 지금 가면은 다 무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주말인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내 구에서 멀리 있는 곳이지만 연 곳도 내가 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가시면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무료로. 신분증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 없고 그냥 그 종이 한 장을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종이를 한 장 줘요. 그럼 이제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고 연락처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검사하면 결과를 그쪽 연락처 있는 대로 보내주죠. 거기에다가 아침 일찍 검사를 하게 되면 당일날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보통 어떤 날에 오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다음 날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통 자기가 기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로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대호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아주 청취자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안 걸리는 건가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굉장히 중증을 앓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상당히 강력한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기 몸속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백신을 안 맞아도 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 감염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어떤 분들이 경증이나 무증상을 앓았는데 확진자로 확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도 면역이 아주 적고 약하게.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 당국도 이와 같이 경증이나 무증상을 앓은 분들은 백신을 맞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무증상이나 경증을 앓은 분들은 추가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그 면역성을 훨씬 높여놓는 것이 좋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미 FDA나 그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거랑도 같은가요? 왜 감기도 걸렸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감기하고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만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증이나 무증상이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90에서 95%가 대부분이네요. 무증상이나 경증이거든요. 이분들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면역이 아주 적고 낮고 짧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인 경우에는 백신을 맞기를 권장드리는데 다만 아직도 데이터가 좀 적어서 얼마나 안전한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것도 아마 조만간 당국에서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맞기를 권장하는 것이 지금 서방국가, 선진국가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백신 얘기해 주셔서 백신 나와도 부작용이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라고 주셨거든요. 기본적으로 백신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임상시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은 광범위하게 접종을 할 거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기저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백신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 코로나19 수만 명에게 임상을 할 때 각종 기저질환 그러니까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년, 15년 걸려서 나오는 백신들은 그런 분들한테도 안전하다. 이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접종을 하는 것은 조금 기다리시고 어느 정도 접종이 되어서 그런 분들조차도 안전하다. 이것이 확인되면은 접종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영국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두 명이 백신 맞았다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던데 괜찮아졌나요? 괜찮기도 하지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만 명을 접종을 했는데 일단 2명한테서 중증 반응 그러니까 중증 부작용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주사 부위가 부풀어 오른다든지 거기에 뭐 간단한 염증이 생긴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피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증 부작용은 보통 접종을 하고 나서 24시간이면 다 없어지는데 중증 부작용이라고 하면 첫째는 백신을 접종하자마자 생기는 아나필락시스. 이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강도가 크면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중증 부작용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그다음에 호흡곤란. 이 호흡곤란도 이제 아나필락시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증 부작용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명 중에
2명, 특히 간호사입니다. 2분이 다. 그래서 1차 접종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 부작용은 중증 부작용이라서 영국 정부가 매우 주시하고 있고 전 세계도 영국이 최초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의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때 영국에서 접종이 된 게 화이자 백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중증 부작용이 생겼을 때 영국 보건당국이 알레르기에 반응하는데 어떤 알레르기 물질에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평소에 병력이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강력히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분들은 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간호사 2분이 어떤 알레르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었고 이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자 강력히 반응을 하면서 아나필락시스에 빠졌거든요. 아나필락시스 참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네.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 과민 반응. 그렇습니다. 그럼 예. 예를 들면 어떤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은 호흡을 못하면서 바로 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호두나 땅콩이나 이렇게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을 할 때 그것을 잘못해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면 애들이 완전히 그냥 쓰러지거든요. 호흡을 못하면서. 맞아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식빵에다가 학교에서 땅콩잼. 땅콩버터, 네. 그죠? 땅콩잼인가? 땅콩버터, 네. 네, 피넛버터. 예. 그거 했다가 호흡곤란 네. 일으키는 그런 알러지 증상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거는 바로 그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파이자 백신을 맞는 사람 중에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맞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개인별로 누구는 달걀 알레르기, 누구는 뭐 털 알러지, 뭐 누구 다 복숭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네. 상관없이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알러지로 고생을 심하게 했다 하는 예. 사람은 맞으면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이 파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나필락시스에 빠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접종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영국 보건당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자가격리할 때 14일 격리하고 3일 격리하고 이 차이는 어떤 건가요? 라고 주셨는데. 어떤 거요? 격리를 할 때 예. 어떤 사람은 14일을 격리를 하고 어떤 예. 사람은 3일 만에 해제가 되고 이런 걸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4일을 격리하는 거는 명백한 확진자와 확진자라고 확실히 명백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또는 밀접 접촉을 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벗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분하고 했던 시점으로부터 14일 동안 네. 14일 동안 격리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자가 격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공간에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네. 또는 어떤 공간에 확진자는 저쪽에 앉았었는데 나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마스크를 안 했다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럴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이 보고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3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도 바로 해제하기보다는 3일이나 이렇게 며칠 동안 더 지켜보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3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경우로서 보통은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하루나 이틀 정도 경과를 더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확실히 음성이다 이렇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근데 아닌가 그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같이 있었을 때는 확진자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리고 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발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발열 체크는 이제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고 발열 말고 눈에 띄는 증세가 있을까요? 초기에는 우리가 몰랐었는데 지금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각이나 후각을 상실하는 게 상당히 강력한 증거인 것으로 보입니다. 맛이나 냄새를 못 맡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감일 경우에도 그렇기는 한데 코로나19인 경우에 미각이나 후각을 상실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이러스가 일단 뇌로 침투하면서 뇌에 상당한 초기에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미각이나 후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찌부둥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찌부둥. 예. 그 몸이 무겁고 찌부둥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백히 열이 난다거나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열이 없이 확진 판정 받을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습니다. 발열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몸이 좀 나른한데 검사 받아봤더니 그렇습니다. 확진이다. 오히려 초기 증상으로서는 몸이 좀 찌부둥하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미각이나 후각을 상실하는 것도 초기 증상일 수 있고요. 예. 찌부둥하다는 것도 초기 증상일 수 열 없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하거나 이거는 좀 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호흡 곤란이 생긴다거나 폐렴이 있다거나 이거는 훨씬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그다음에 몸이 찌부둥하면서 약간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게 참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애매해요. 예, 왜냐하면 애매하죠. 예. 예.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고식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물론 뭐 저는 생활 네. 공간에서 가족, 그러니까 언제나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 나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외부인을 그렇게 접촉하지 않고 외부인을 접촉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있을 때 겨울에 몸이 좀 찌부둥하다. 네. 이것은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고 외부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경우에 좀 찌부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즉시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받으면 무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번 겨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기도가 마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가습기를 틀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얘기가 많이 되니까 꼭 초음파로 되는 그런 가습기를 틀기를 권해드리고요. 예. 또 가능하다고 하면 물을 많이 마셔서 이쪽 기도 부분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좀 들어와도 좀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목도리를 이용하시면 예. 이 기도 부분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열감이라든지 네.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겨울에 주의해 주시면은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울러서 네. 하실 수만 있으면 그냥 상식 수준인데 아울러서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매일 1g 정도 되는 비타민 C. 비타민 C. 예, 비타민 C. 비타민 C는 비타민- 수용성이기 때문에 바다 복용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도 안 되고 다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C를 예. 하루에 한 1g 정도씩 복용하시면 이것도 겨울에 도움이 되나요? 예, 왜냐하면 겨울에는 예. 면역성이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주의하시면은 예. 상당히 보호 효과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설 교수님, 명강이 잘 듣고 있는데 3개, 사탕 3개. 비타민 C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좀 모르겠는데 안 보이니까 거기에 들었습니까? 예, 등 눌러주세요. 예. 최지연 아나운서도 3개.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청취자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예, 지금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물론 사망에 빠진 거나 하는 거는 고령자분들이나 고위험군에게 생길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빨리 치료받으면 됩니다. 다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은 본인의 감염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이나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는 백신보다도 훨씬 보호 효과가 뛰어나고 예. 지금은 마스크보다 뛰어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그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수단이다. 꼭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래서 목도리까지 오늘 잘 차고 왔네. 예. 마스크 쓰고 목도리 한번 해라. 예. 예. 자, 뜬금없이 걱정해주는 문자가 하나 보내주셨는데 앵커님 곡차 줄이세요. 저도 하루 곡차 4병 하는데 저는 61년생입니다. 소주는 간에 부담이 갑니다. 줄이십시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더 네. 여쭤볼게요. 짧게. 무증상자는 몸에 그런 피해가 아무것도 없나요? 후유증도 안 남고요? 라고. 무증상은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좀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 완전히 피해가 없는지 예. 아니면은 다수의 피해는 실제로 아주 미세하게는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인지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감염이 되게 되면 언제나 미세하게나마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감염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네. 젊은 분들은 무증상이나 경증에 그친다고 해서 감염이 돼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확진자도 중증에 빠지는 예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 교수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예. 자,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바로 들어볼 겁니다. 오늘은요. 타임지, CNN, NHK 등등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한 연주자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 폐막식을 장식했던 기타 소년이죠. 15살 양태환 군.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분들 위해서 고향 강원도 화천일 거야. 뭐 화천에서 서울까지 달려왔는데 네. 지금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연주했길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연주 먼저 듣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을 장식했던 곡입니다. 비발디 4개 중에 겨울. 전 세계가 주목한 천재 기타 소년 양태환 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양태환 군 연주로 듣겠습니다. 박수! 하세요. 비바지 샵의 겨울인데 이 클래식이잖아요. 워낙 피아노 뭐 삼중주 이렇게 연주를 우리가 익숙한 건데 네. 일렉트릭 기타로.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일단 양태환 군 소개를 네, 좀 해주자고요. 자, 이래서 외신이 주목했구나 싶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이 무대에 섰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그때 네. 어땠어요? 그때 이제 당시 리허설 할 때는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에 이제 3만 명의 관객분들이 저를 봐주신다는 생각에 좀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예. 네, 실전에서 이제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주목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또 이제 저를 되게 주목해주셔서 이제 네. 정말 재밌고 즐겁게 연주를 해보고 그때 지금 보니까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거죠. 지금 네네. 중3이고. 중3.
평창올림 2018년 2월이었으니까 몇 살 그때는 때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넘어가는 이야. 시기였어요. 야 초등학교 6학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게 전사니까. 15살이 치는 거라니 대단하네요. 나는 60년 동안 뭐 했나 싶네요. 또 김찬일 청취자도 차량 주파수 고정인데 태환이 덕에 구독했네요. 태환이 잘해라. 김찬일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 이제 밴드 이제 네이버 밴드에 이제 같이 계시는 분인데 오. 오늘 또 봐주셔서 잘해.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타 또. 소리 너무 좋네요. 콘서트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주셨고 제가 음악을 좀 아는데 벤 헤일런 같은 대가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라고 주신 분. 벤 헤일런 곡 아무거나 연주되는 거 있어요? 바네일런 분의 곡은 이제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의 이제 삐릿 같은 거. 잠깐 할 수 있어요? 유치원 때 쳐가지고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비릿을 쳤다고요? 아니 그러면 벤 헤일런 기타리스트 말고 가장 되는 대로, 좋아하는 네. 기타리스트는 누구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특정 기타리스트 분의 이제 곡을 카피한 게 아니라 예.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타리스트 분의 이제 곡을 카피를 해서 네. 이제 누구라고 이제 특정 짓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래도 말하자면은 이제 폴 길버트나 이제 스웨덴의 잉베이 맘스틴 기타리스트 분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살짝 그분의 연주 뭐 이렇게 좀 평소에 잘 쳤던 거 커버했던 거 중에 있을까요? 한 소절 제가 정도? 초등학교 때 쳤던 이제 예. 잉베이 맘스틴의 파비오 언더 더 선을 한번. 예. 네. 살짝. 그 스웨덴 기타 세계 3대 천재 기타리스트라고 그런 사람이 맘스틴? 네, 잉이 맘스틴. 네, 이니 맘스틴. 네. 그 사람이 아주 속주 빠르게 연주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대가라고 네, 그러던데 맞습니다. 진짜 뭐 손가락이 안 보였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 불청에 나오는 김도균 씨, 백두산의 멤버였죠. 김도균 씨가 아주 예.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는데 그 김도균 씨랑 같이 협연을 한 적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예, 우리 네. 양태환 군이 저기 옛날에 그 스타킹 거기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타킹 아니고 이제 저희 화천에서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화천에서 화천 락 페스티벌을 한번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축하 공연으로 이제 아. 백두산의 김도균 씨요. 화천 선생님하고 락페에서 네, 같이 네, 그러셨군요. 듀엣했습니다. 예. 그 마이클 잭슨 아까 얘기했던 네. 초등학교 유치원 때 쳤다는 그 네. 비릿 있잖아요. 네네네. 삐리. 잠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유치원 때라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예, 그 이후로 많이 쳐보지 않아서 설 교수님 유치원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유치원에 코 올릴 때죠. 코 흘리고 다니셔갖고 모르셨구나. 전혀 뭐 저는 예. 그때 아. 시골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나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다시 두 번째 곡. 첫 번째는 비발디 사계 겨울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뭐 어떤 거 준비해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네. 시켰던 이제 영상 중 송창식의 이제 한 번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또 명곡입니다. 이게 255만 회가 예. 재생이 네, 됐대요. 맞습니다. 엄청난 곡입니다. 이 곡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양태한 군 연주로 듣겠습니다. 송창식 한 번쯤.
한 번쯤을 되게 빠르게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셨네요. 네, 원래는 빠른데 이제 원래는 느린 곡이지만 예. 이제 오늘 또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해서 예. 좀 빠르게 친 것 같은데 예. 어떠셨는지. 아유, 어. 퍼스트하고 베이스를 같이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 같아. 네, 네 그렇게 연주를 해야 또 그런 트로트만의 맛이 또 살아나서 또. 예. 네. 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원래 제가 우리 예. 여기 라디오 이 TBS 라디오에 김경리 부장님이라고 아주 대단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대단해요, 양태환 군을 소개하셨대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도 양태환 군을 소개를 했거든요. 저 밖에서요? 대기하실 때? 아니 2주 전에. 예전에. 2주 전에? 이 방송에 나오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양태환 군이 오늘 아마 연주는 안 하시겠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이게 또 엄청난 곡이거든요. 오. 못 살짝 들어서 들어보면 아시는 안 분이에요. 돼요? 네, 뭐. 예, 예, 살짝. 예. 더 하시면은 이분이 이 태일고 앵디가 노래 부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어쩌다 끊었습니다. 마주친 해요? 네, 아니 그만해 주시고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7080 노래들은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7080의 노래를 접하게 네. 된 계기는 이제 3년 전에 저희 아버지의 강요로 이제 아버지 강요로. 밖에 같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버지의 강요로 이제 트로트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트로트가 재미도 없고 이제, 예. 이제 매력도 없어 보이고 이제 되게 심심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카피를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제 그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매력을 찾기도 시작했고 그때 트로트에 대한 재미도 이제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예. 지금 이렇게 트로트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7342번님이 영상 보면서 일하다가 손에 전기가 와서 일을 멈췄어요. 잠깐만. 지금 유튜브에 1000명이 넘었어요. 돌파했네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 오, 진짜 신동음에 틀림없습니다.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양태환 군 팬이 많다는 게 양태환 군이 원래 머리를 길게 하면서 약간 파마를 한 머리.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할 때는 머리가 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네. 지금 아주 짧게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그랬구나.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학년 초반 때까지는 이제 예. 길렀다가 학교에서 한번 잘라 보면은 어떻겠냐. 이제 좀 마침 저 4579님이 그때 네. 곱슬머리 친구구나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예. 7771번님께서는 야, 너 귀신이지? 질문 계세요. 오우성님께서는 야,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힐링이 됩니다. 기타를 가지고 노는 것 같네요. 라고 주셨고 무상님께서는 중3인데 천재네요. 정예숙님께서는 앱으로 듣다가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라고. 자, 한 곡 더 남았습니다. 자, 얼른들 들어오세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양태환 군 연주 솜씨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자, 설 교수님 세 번째 노래 들어봐야죠. 바로 들을까요? 예. 예. 세 번째 노래 뭐죠? 이제 베토벤의 환희의 창가를 이제 편곡을 해서 락 버전으로 편곡을 야, 베토벤의. 기대됩니다. 네. 정말. 양태환 군이 연주합니다. 일렉트릭 기타로입니다. 환희의 창가. 베토벤.
야, 베토벤이 이 노래 작곡하면서 2020년에 한국의 양태환 군이 이거를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할 것이다 하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 편곡을 누가 했어요? 편곡은 이제 박창곤 기타리스트 분께서 해주셨는데 옛날에 이제 락 페스티벌 때 이제 김도균 선생님께서 이제 한번 그 곡을 이제 한번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MR을 요청했는데 박창곤 기타리스트 분께서 이제 MR을 주셔서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MR이 깐 상태에서 연주를 하셨구나. 네네. 공대현님께서 야 힐링되네요. 소확행 여성님, 어머 저 손 좀 봐요. 캬, 루크는 역시 기타로 쳐야 제맛이죠. 베토벤 곡을 기타 루크로 할 줄 몰랐습니다. 태환군 콘서트 안 하나요? 전석 매진이 순식간에 될 것 같은데요. 콘서트도 나중에 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기타하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원래 이제 제가 6살 때 이제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개 이름을 이제 듣고 제가 이제 개 이름을 맞췄더니 음계. 네, 음계를 맞춰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맞췄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이제 그 음을 맞춰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절대 음감이라는 걸 이제 판단하시고 좀 음악적 재능이 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기타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엘튼 존 영화 로켓맨을 보면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 엘튼 존도 어렸을 때 피아노 앞에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음계를 그대로 쳤거든. 앞으로 저 대한민국의 엘튼 존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가 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도 들어보고 지금 한창 사춘기 뭐 이럴 때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기타 연주하면? 사실 이제 기타도 치는 것도 이제 많이 스트레스가 해소도 되고 어떨 땐 또 이제 기타가 정말 또 치기 싫을 때가 또 있어요. 또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좀 이제 욕구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해소하려고 이제 게임에도 이제 많이 몰두를 했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타보다 게임에 더 빠졌던 적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소감 짤막하게 청취자분들한테 고맙다고. 오늘 이 TBS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에 저를 이렇게 이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저를 한 번 더 초대를 해 주신다면 이제 더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아저씨하고. 그래 알아 꼭 와야 돼요. 오늘 유튜브 접속자가 1,500명이 오늘 넘었어요. 대박이야. 설 교수님 이거 오늘 내고 가셔야 돼요. 다음에 꼭 좀 나와주세요. 사탕 드리겠습니다. 자, 양태환 군 고맙고 그다음에 설대 교수님, 최지환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자, 아까 양태환 군이 연주했던 한 번쯤 연주했던 곡인데 송창식 한 번쯤 직접 들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